그 성과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따라하면서 새로운 성공의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지난 시간에까지는 석세스 로드맵 5단계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멘토링 특강 시리즈는 이제 리더십 시리즈로 갑니다. 그 조직에 있어서 이끌든지 아니면 따르든지예요. 동의하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끄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이에요? 둘 다죠. 이끌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나보다 센 놈 앞에서는 따르기도 하고, 약한 사람을 이끌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도 따르기도 하면서 그 겸손과 덕목들을 내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리더들이 이제 추앙받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시간은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리더십에 가장 근접해 있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험에서 배우는 챌린지 리더십입니다. 탐험가. 우리나라에는 탐험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산악인들이 있죠. 때로는 에베레스트에서 이제 목숨을 걸고 정상을 향했던 사람들, 아니면 뭐 그랜드 슬램을 하는 사람, 많은 탐험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탐험가들이 나오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100년 전 탐험했던 사람, 그리고 우리 지난 1000년 동안에 탐험가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 중에 베스트 5가 누구인가? 그게 바로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것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조직을 이끄는데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어떤 덕목이 필요한가, 무엇으로 사람을 땡길 것인가, 무엇으로 사람을 이끌 것인가. 여러분들이 과제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만만치 않아요, 분명한 거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렵다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려울까요? 인간관계가 어렵다. 아니면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일이 어려워요, 사람이 어려워요? 사람이 어렵다면 여러분은 쉬운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분은 쉬운 사람일까요, 어려운 사람일까요? 어려운 사람. 그 어려운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세요. 어려워 보이십니다.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가장 얕잡아 보는 게 쉽게 보인다. 사람이 참 쉽게 보여야 하는 게. 그런데 어렵게 보여야 하게 되면 또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 가장 행복할까 하니까 다 같이 익숙한 관계.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익숙해지고 싶어요. 인사해봐요. 시작. 또 한마디 해서 알고 보면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한마디 던지세요. 그러면 알려줘 빠빠빠빠빠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인트로듀스,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나를 알려주는 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게 되면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구매하면서 그 구매력이 곧 노동력이 되고, 노동력이 곧 매출이 되고, 그 매출이 곧 나의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의 본질이잖아요. 그럼 네트워크의 본질을 한다면 우리 인간관계의 본질, 비즈니스의 본질, 리더십의 본질,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 있어서 조직은 딱 둘로 나누면 돼, 가장. 그럼 조직을 둘로 나누게 되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조직을 둘로 나누면. 좋은 새끼, 나쁜 새끼? 그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걸 둘로 나눈다면 내국인, 외국인도 나눌 수 있잖아요. 인구 통계학적으로는 가장 남과 여로 나누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나눈다든가, 또 아니면 미성년자와 성인으로 나눈다든가, 내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눈 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 여러분, 조직 비즈니스의 네트워크는 조직화를 이루기 전에는 프리타임은 없습니다.
조직화가 안 돼 있는데 빅머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에 대한 우리 학습을 좀 해보자는 게. 저 원래 그 경영학 박사종이 인사조직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내 전공 종목을 만나게. 물론 뭐 심리도 하고 있지만 그건 조직에 필요한 게 심리인 거예요. 그래서 조직 심리학, 교육 심리학, 인성 심리학, 사회 심리학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자, 조직 속에서 둘로 나눈다면, 크게 리더십상에서 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까? 그때는 딱 둘로 나눠요. 이끄는 사람 아니면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러면 이끄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끌기도 하고 따르기도 한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닦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닦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은 이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조직 속에서 이끄는 사람이 없어지면 닦는 사람이 나와서 그거를 군대용어로 딱가리라 그래. 딱가리가 나와서 그거를 장악하는 거예요. 다음 차선의 리더십을 발휘하죠. 그러면 그 상황을 일일이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이르는 사람이 좋아죠. 그럼 조직이 구성하는 거는 이끄는 사람, 따르는 사람, 닦는 사람, 이루는 사람. 그럼 그 형태가 갖춰지면 우리 조직은 제대로 온 조직이라고 하는데, 닦는 사람을 싫어한다든가 이르는 사람을 싫어하면 안 된다는 게. 그게 연락 보고 상담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런 아주 훌륭하세요. 이게 생방송이라는 이걸 입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 생방송, 유튜브 생방송 지금 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해외에 있는 분들이 댓글 달고 그리고 글로벌 시기를 이제 예측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제 강의 중에는 19세 이상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고 이런 지방 방송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피력할 수 있고 음주 가무가 가능하고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이러한 리더십을 방목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이게 노자의 리더십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누는 거, 스스로 그러하는 거. 이 자연 봐봐요. 때 되니까 지금 그 더위가 물러가고 이제 선선함이 오고 이제 또 추위가 왔다가 또 새봄이 피고 하는 그 자연 속에서, 자연의 이치 속에서 리더들이 많은 걸 배우죠. 그러니까 자연을, 우리가 모르는 자연을 탐험하러 다니는 거죠. 어딘가는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 가능성을 보고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온다면, 그럼 이끄는 사람에게 필요한 역량이 있고 따르는 사람에게 필요한 역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끄는 사람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 하는 거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뭐가 가장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이끄는 사람에 뭐가 가장 중요해? 그럼 리더십인 거예요. 그럼 따르는 사람에게는 팔로우십이죠. 그러니까 이 팔로우십을 과거에는 복종 내지는 충성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지금 기업에서도 고객들이 충성 고객을 원하는 거예요. 그 로얄티가 있고 로얄티가 있단 말이에요. L로 하는 로얄티가 있고 R로 하는 로얄티가 있대요. R로 하는 로얄티는 그 가치에 대해서 그걸 진구하는 거고, 브랜드라든가 이걸 보고, L로 하는 로얄티는 충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 고객. 그래서 이런 조직적인 문화를 이용해서 충성 고객들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 회사에서 모이면 돈을 내주는 거야. 그 사람들은 뭔가 이래 앉아가지고 탁 올려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그거 한번 타봤더니 고개 아파서 못 하겠더라고. 그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모이면 기업에서 마케팅 비용을 거기다 다 쓰는 거죠. 우리는 할리 데이비슨 패밀리다 하는 것들. 만약 밖에 있는 네트워커들이 우리는 비주슈머야 하는 거야. 우리는 슈엔의 패밀리야 하는 게 그게 자부심이 된다면 슈엔의 로얄티는 상승하는 거예요. 조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당겨온다, 당김의 법칙, 끌어온다, 끌림의 법칙, 이런 것들이 다 리더십이에요. 그러면 이끄는 사람들에게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팔로워십이 필요하죠. 어떻게 해야 따르는가 하는 게, 그 이끔에 따라서 따름이 달라지는 거죠. 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리더십과 팔로워십이에요. 그럼 리더십과 팔로워십,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팔로워십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리더가 가져야 할 그 덕목 중에, 역량 중에 리더를 평가하는 거 두 가지는 뭘까 하는 게, 첫 번째가 비전이에요. 두 번째는 미션은 팔로워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리더에게는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이 조직의 가치, 이 비즈니스의 가치,
이 상품의 가치, 이 사람의 가치, 그 가치들을 갖다 얹은 거를 명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명품의 가치, 그거는 언어상은 안 맞는 거예요. 명품이라는 거는 제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가치에는 둘 다 가에도 사람 인변이 들어있고 치에도 사람 인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로 인정해 주는 거야. 법적으로 이걸 사람으로 인정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법인이야. 그러니까 카드를 가져도 법인 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법인 회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 개인을 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인을 개인이 모여가지고 조직화한 거 아니에요.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고 비전이 있고 미션이 있고 이걸 갖춰놓으니까 이걸 법으로 사람으로 인정하니까 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휴엔 컴퍼니가 법인이듯이 여러 사람들이 뭉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외국 같은 데는 네트워크가 법인 단위의 가입이 법인 멤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래서 멤버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멤버십이라고 해요, 안 해요? 멤버십이 카드사 멤버십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카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콘도, 골프, 회원권들이 멤버십이라고 하잖아요. 골프, 무슨 호텔 멤버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카드들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법적으로는 뭐라고 만들었더라면 원자를 붙여놨죠. 판매원. 그것도 앞에 다단계 판매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단계 판매원은 법리적인 해석인 거예요. 법적 용어로 법적인 지위가 다단계 판매원 하니까 외부에서 나는데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학술적인 지위라는 거예요. 그게 23년 전에 회원 수첩이라고 했던 거를 어느 한순간에 누구들에 의해서 방문 판매 관련 업체 또는 그 유사 컨설턴트들에 의해서 살짝 판매원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회원 수첩이었어. 지금 뭐라고? 판매원 수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회원이 마지막 소비자야. 회원 가입이 마지막 소비자인데 그거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거는 뭔가 하면 네트워크들의 리더십이 사회적 역량력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어느 정도 하면 100만 멤버만 된다면 100만 멤버면 세상을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갑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멤버를 만들면은 그거를 분리시켜 가지고 제3세력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죠. 리더십에서 제3세계 통치 전략이야. 남과 북이 싸우는 거는 우리의 뜻이에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뜻이에요. 한반도를 끼고 있는 강대국들이 뜻이야. 왜 갈라 놓으니까 뭐가 쉬워요? 북한에도 무기 팔고 한국에도 무기 팔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네트워크 조직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형제 레그를 갈라 놓잖아. 그래서 명함도 주지 마라. 그 서로에서 여기서 적절하게 이쪽 욕을 하고 여기서 적절하게 욕하고 해서 서로 경쟁하고 서바이벌 리더십으로 먼저 가게 만드는, 모두가 1등 할 수 있는 거를 같은 방향으로 뛰게 해서 1, 2, 3등을 정해버리는 거죠. 네트워크 멀티레벨이라는 것은 둥그렇게 서서 뛰게 되면 모두가 1등 할 수 있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네트워크에 적합한 우리가 리더십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에서 그게 비전, 앞으로 미래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가치가 중요하다. 그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리더십에서 가장 큰 덕목은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로 인정 못한 사람들은 그건 내 책임 아니야. 내 분명 말한다. 그리고 특히 공직사회 가면 어떤 얘기를 해요? 이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 담당 소관이 아니라서 다 빠꾸시키잖아요. 그때 시민은, 국민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의 책임감이라는 거는 영어로 보게 되면, 영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발음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발음 가지고 따지지 말라고. 해외 나가면 나보다 다 안 통하더라고. responsibility라 그러지. response 플러스 ability인 거야. response는 응답하다, 대답하다, ability 능력이야. 책임감은 대답할 역량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로 책임지는 게 아주 쉽죠. 그래서 좋은 리더들은 뭘 잘한다? 다 같이 yes, okay. yes, okay. 옆 사람 보고 yes, okay 시작.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yes, yes 리더십을 가지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팔로워십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게, 여기서 필요한 건 팔로워들은 행동 지침이죠. 행동 지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션이라고 해요. 움직이게 하는 동력인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움직이는 걸 뭐라 그래요?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걸 미션이에요. 그 미션을 전문 용어로 하게 되면 미숑하지. 차 가다가 움직이지 않으면 미숑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일본식 그 소위 말하는 구르마 문화에 젖어 있는 그 연로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낙엽줄에 계신 분들. 먼지 쭉 들었네. 뭐 자기 스스로 낙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마른 낙엽, 젖은 낙엽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 낙엽이야. 예, 그런 사람들이 그거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리더십과 팔로우십에서 여기 그래서 비전과 미션 이것들이 합쳐졌을 때 가치가 나오는 게. 그래서 홈페이지나 조직이나 이런 데 보게 되는 비전, 미션, 가치 요 세 가지가 맨 위에 나오는 게. 조직의 비전은 뭐냐? 조직의 미션은 뭐냐? 조직의 가치는 뭐냐? 그러면 그룹을 만들고 그룹을 생성하고 조직을 운용할 사람들은 반드시 그 그룹의 가치가 뭔지 추구하는 바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지, 비전이 뭔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3년 후, 1년 후 할 게 뭔지,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할 때는 어떤 것들을 행동 강령으로 만들지. 그럼 비전, 미션, 가치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이루어졌을 때 리더들에게 필요한 거는, 리더들도 때로는 뭐가 될 줄 알아야 된다? 팔로워가 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때? 나보다 센 사람이 있을 때. 이 독불 장군들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팔로워가 돼주는 거야. 조직에 어딜 가보게 되면 개기고 아나무인인 사람이 있으면 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낮춰주는 거야. 왜? 부딪히는 걸,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오케이, 예스 오케이 하는 거지. 다르다 하면서 얼른 팔로워 자리를 나오는 거죠. 일반 여러분 뭐 CEO나 모임, 동아리 조직에서는 저 사람도 낮고 나도 낮는데 붙으면 질 것 같다 하면 얼른 뭐 하면 되라? 추천을 하라. 이분을 이 조직의 리더로, 그룹장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부회장은 확보야. 그걸 어디서 많이 봐요? 정치권에서 많이 보잖아요. 대통령 하면 국무총리 줄게, 이원집정부제 뭐 이런 걸 얘기하고, 그런 거를 외부에서 볼 땐 만백성은 그걸 담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경영상에서 담합들 있죠. 어떤 거? 가격 담합. 가격 담합을 내리자 해요? 올리자 해요? 올리자 하는 거야. 그럼 내리자 하게 되면 거기를 융단 폭격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 대표적인 거 파스텔 우유. 옛날에 그 화장품이죠. 가격 내려서 원가를 오픈했더니 지금도 건설 원가는 오픈을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담합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휴엔이라는 회사를 봐보세요.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써요? 낮추는 정책을 써요? 그러면 소비자를 위한 거요? 국민을 위한 거요? 아니면 휴엔 자체를 위한 거예요? 소비자를 위한 거를. 그게 회사의 비전과 방향과 미션이, 가치가 안정되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슈로 던질 줄을 알아야 되는 거지. 가격이 내려오면 전 국민. 그거를 일부에서는 가격 파괴하잖아요. 근데 가격 파괴 정책으로 세계를 먹은 시장이 있어, 우리나라. 그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대만, 일본 회사들을 우리 하이닉스하고 삼성 반도체가 다 죽여놨어. 가격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다 문 닫게 하니까 어떻게? 그때 가격을 올리는 거야.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제조사도 살리고 회사도 살리고 소비자도 살리는 진짜 윈윈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러한 리더십을 유석호 대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비전을 휴엔 컴퍼니가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한 팀이 대해서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발휘하고 있죠. 좀 전에 와서 안내했던 우리 경영팀의 교육팀의 뭐 김윤성 부장, 이명진 부장, 아니면 유진우 부장 이런 사람들, 아니면 박상무님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는 방향에 맞게끔 그 역할들을 때로는 리더가 됐다, 때로는 팔로워가 됐다 하면서 비전과 미션을 수행하는데 서포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그런 유일한 회사라고 제가 봅니다. 그러면 팔로워들이 리더가 없어. 그럼 리더십이 부재라 그러잖아요. 그때 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팔로워들도 얼른 리더가 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내가 책임지고 모든 거를 해나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룹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 문화 중에 소위 말하는 보스 오야붕이 안 오면 숟가락도 안 들어. 하지마, 오면 자기 오기 전에 숟가락 드는 놈이 있으면 또 승질내는 새끼들이 있어. 그건 새끼들이야. 그때 누군가, 야,
지금 식기 전에 다 해. 먹어. 진행해. 그 다음에 오야병이면 너무 늦어가지고 음식 상하기 때문에 먹으라고 내가 시켰다고. 그리고 걸리면 그럼 잘했어 안 줘. 그런데 거기로 와서 어떤 새끼들이야 먹은 놈 한다면 그런 리더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러분 리더십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와 여러분들의 리더십 모델들을 갖고 있어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직을 만들고 빅머니 프리타임 그리고 오거나이징 조직화 멤버화 그런 것들을 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조화롭게 때로는 상충돼서 돌아오는 게 우리 소위 말하는 천과 홍 하늘과 땅 우리 태극 기본 정신이에요. 이거는 통합의 정신인 거예요. 여기에서 길고 짧은 걸 대보자 해가지고 길고 짧고 길고 가지고 8괴라 그러죠. 그걸 대해서 우리가 태극 정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태극 정신을 갖고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비즈니스 리더십을 펼칠 수 있는 게 지금 난 휴엔이라고 보는 게 왜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리더십의 역량이 여러분과 협력하고 조인하고 함께 상생하는 회사의 방향과 일치한다면 그때 시너지 효과가 나고 그때는 추진력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모니, 조직이 되려면 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런 걸 안내하는 걸 멘토링, 코칭, 트레이닝 또는 티칭, 컨설팅 아니면 카운셀링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원들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휴엔이어서 비주슈머여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는 딱 한 가지예요. 20년 동안 유서구 대표가 직접 그 일을 현장에서 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 정신과 문화를 살리는데 이제 우리가 꽃을 피우고 깃발을 드높여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개개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개개인이 해야 되는 게 자기개발해야 돼. 개개인이 해야 되는 게 자기경해야 돼. 자기개발이 자기경영으로 해야 되면 이건 조직관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와 너가 합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개발이라는 것은 3가지를 투자해야 돼. 시간을 투자해야 돼. 돈을 투자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기개발을 한다면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사람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뭐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거죠. 이 성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성과 조직, 하이 퍼포먼스라는 건 자기 개발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가. 그러니까 외국의 기업들은 사람들이 입사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라이프 플래닝을 짜게 하고 시간 관리를 짜게 해서 플래너를 쓰게 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런데 우리는 지난 걸 기록하는 다이어리를 쓰죠. 일기. 지난 걸 쓰면은 다이어리고 앞으로 있을 걸 쓰면 플래너인 거야. 그러면 지금의 세대는 지난 걸 기록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 걸 기록하는 거죠. 그걸 남들에게 공표하면 그게 비전이 된다는 겁니다. 뭐 조직관리, 자기개발, 디벨로퍼먼트하고 조직관리하다 보면 이게 합성이 되니까 관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매니지먼트, 경영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관리 통해서 고성과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회사에서 자기개발 관련 세미나나 육성이나 코칭이나 트레이닝을 해주는 데가 어딨냐고, 멘토링 특강을 하는 데가 어딨냐고. 모든 사람이 단칸세팡에서 어렵게 살아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고 직급에 올라가지고 큰 차를 사고 이사를 간 거를 보이면서 나는 어떻게 성공하면 전부 같은 집에 다 전입해가지고 나오는지 몰라. 그렇게 되고 있냐고요. 그거를 희망고문 또는 꿈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합리적 절차를 통해서 뭔가 이게 나의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는 정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조직과 팀을 구축하고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자기개발, 조직관리, 자기경영. 그러니까 조직관리라는 거는 자기개발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경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자기개발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자기경영은 그 시간을 세이브해주고 돈을 세이브해주고 그거를 비축해주는 걸 자기경영이에요. 성과를 창출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경영을 영어로는 셀프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관리, 목표관리, 인맥관리, 이게 다 자기개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낸다. 그걸 자기경영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면 조직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탐험에서 배우는 그 챌린지 리더십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그 위대한 탐험가 5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1위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예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그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발견한 사람이죠. 2위가 제임스 쿡. 이 제임스 쿡은 이 쿡 제도라는 거 뉴질랜드에 섬을 만들어 놓고 쿡 아일랜드도 있고 원래 이 선원 출신이거든요. 제임스 쿡이 하여튼 배로 항로는 전 지도를 만드는 가장 큰 일을 했어요. 특히 그 타히티에서 시베리아까지 그런 항로 노선 다 거쳤거든요. 타히티 하게 되면 타히티안 논이 생각나죠. 논이 혹시 다단계 했던 분들은 그거 다 알아? 그 타히티안 논이가 그 신비의 열매 코타키나발루 갔더니 논이 그 오일시드 해가지고 몸에 바르니까 벌레도 안 물고 하는 거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식물체, 동물 아니면 과일 열매들을 개발하는 아주 네트워크의 제품 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제임스 쿡이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그 보상 플랜을 만드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콜럼버스야. 그 콜럼버스가 왜 보상 플랜에 뭔가하게 되면 그 에스파냐는 지금의 스페인을 얘기하는, 스페인은 영어식 프로그램이고 그 정확한 그 표기는 그 에스타토 에스파뇰 뭐 이거 하는 거 안에 나도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것이 아마 그 지식인에는 그렇게 나와 있을 건데, 거기에 있는 그 이사벨 여왕과 사실은 네트워크 회사를 하나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쯤에. 그래서 내가 신대륙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모든 걸 하게 되면 거기에 일부를 공유 보너스로 달라고 요구한 거야. 그리고 해외 진출하는 신대륙에 총독을 나를 시켜라 하게 되면 지사장을, 제네럴 매니저는 내가 할게 하는 딜을 보고 계약서를 쓰고 그 스페인 왕국의 포르투갈과 프랑스를 돌다가 나간 거거든요.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누구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해놓고 마르코 폴로를 보고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마르코 폴로는 그 동방 견문록이면 우리나라 그 13세기죠. 1200년대니까 13세기면 고려 말이야. 몽고가 침입하고 삼별촌 안이 일어나고 원종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지랄을 하고 있을 때 얘네들은 탐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럽의 그 소위 말하는 세계사가, 중세 유럽사가 얼마나 많은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동방견문록에서 그 소위 말하는 몽골의 칸을 만나기 위해서 항해를 떠나면서 이 다단계 회사 글로벌로 진출하자고 꼬신 거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쉽게 푸는 인문학이야. 닐 암스트롱이는 여러분 알죠? 이 달 착륙했던 사람. 이분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6.25 참전용사예요. 이분은 제트기를 탈고 그 소위 말하는 저 오산 상공을 날던 사람이거든요. 1969년도에 달 착륙하고 나서 또 한국을 방문했어요. 희망과 꿈을 갖고 있었다는, 나중에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지만은 그 고공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좋은 그 우주 식량들이 있었으면 그걸 끊임없이 나사에서 식품 수석 연구원들이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먹으면 괜찮은 거. 왜? 우주에 올라가게 되면 이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똥이 싸면 똥도 막 날아다니잖아요. 가다가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게. 그런데 이제 5위가 이제 어네스트 세클턴인데, 오늘 얘기할 거는 세클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남극 탐험. 왜 얘기하고 싶어요? 네트워크 리더십에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5위는 실패한 리더십으로 조명받는 사람이라. 성공하지 못했는데 실패한 리더십으로 조명받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로벌에서 한번 봐보세요. 요 코스들이 이게 또 지금 보면 이게 항로잖아요. 이거는요. 이제 비행은 이제 쭉쭉 뻗는 걸로 이제 나가잖아요. 대한항공을 타면 이거 나오고, 뭘 타면 이거 나오면 그 크루즈를 타면 이런 그림들이 나오죠. 이 코스들이 이게 누가 들어요? 제임스 쿡이 돌았던 코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히티안에서 저 시베리아까지 배로 다 가면서 했죠. 나중에는 대령으로 영국 제독이 되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제임스 쿡, 캡틴 쿡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사람들 얼굴들 증명사진이라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자, 봐보세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어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제 가운데에 있는 저기 스페인에 가게 되면은, 바르셀로나에 가게 되면 콜럼버스 동상이 있어요. 나는 거기를 이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원래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그 저기 스페인 사람이죠. 포르투갈 거쳐가지고 그거 나갈 때 그 출신은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이에요. 이탈리아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 지중해 크루즈가 돌았던 거를 도는 데가 많았어요. 이탈리아, 프랑스, 이제 이래 스페인 해가지고 도는 게 지중해 크루즈 코스인 거야.
다 이런 게 그 역사 속 리더십, 탐험가의 리더십의 한 측면을 갖고 만든단 말이에요. 첫 번째 요구했던 게 이 평민이니까 그 이사벨 여왕에게 요구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 후손들을 전부 평민에서 귀족으로 만들어 달랐다 그랬어. 그런 거를 또 하나는 그 돈을 달라. 그 돈을 주는데 수입의 10%, 수입의 10%는 소실적 20% 아니에요. 소실적 20%를 달라고 했고, 그 새로운 글로벌 대륙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그 공유 보너스를 소위 말하는 8분의 1 달라, 13% 정도 공유 보너스를 달라. 그렇게 해서 그 A 무슨 N에서는 아시아 매출의 2% 공유 보너스를 갖고 등위까지 올랐던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상 플랜의 대가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다. 그런데 목숨 걸고 이 일을 했다는 거죠. 목숨 걸고 이 일을 했다는 것은 저기에는 신대륙이 있다 해서 주변 잃고 아내 잃고 병으로 다 돌아가고 구속되고 했을 때도 이 몽상가들이 세상을 바꿨다는 그 열정을 갖고 있었다니. 그 열정을 갖고 있었으니까 자기 그 둘째 아들하고 가면서 그걸 기록한 거거든. 둘째 아들이 그걸 기록하면서 지구는 둥글다를 입증했죠. 그래서 자기가 찾아가려는 것은 마르코 폴로가 그 만났던 그 몽골의 칸을 만나기 위해서 가서 딱 대륙에 올라갔더니 누가 있는 거면 인디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았던 아메리카 대륙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 여기는 유럽인들에게 신세계지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주인들은 인디안들이 있는데, 인디안들은 동양인 같아요, 외국인 같아요? 동양인 같죠. 여러분 저 텍사스나 아니면 미국에 가가지고 인디안 축제에 딱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딱 보게 되면 브라더 하면서 그냥 프리통가야. 자기네 가족인 줄 알거든요. 그 인디안들을 가장 못 살게 굴었던 게 에이브라함 링컨이에요. 링컨이 우리 역사 속에서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 하지만 그 인디안 먹을거리하고 암살, 도살 이런 못된 짓을 엄청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 미국사를 보게 되면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그 세계사를 공부하는 데 없잖아요. 인문학을 하는 거 나도 하면서 이상해.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 지적 충만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주슈머 인문학 특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 지금 영입돼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가서 봤더니 이 사람이 칼인가 해가지고 딱 충성해가지고 나 저 유럽에서 왔다고, 이사벨 영하고 딜 보러 왔다고. 그래서 우리 지분을 유한회사로 할 건지 5대5 설립할 건지, 왜 거짓말을 모든 모래가 황금덩어리라 해가지고 여기는 황금이 있다 해가지고 구라를 쳐가지고 비전 제시를 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미국이 그 리바이스 청바지가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뭐를 했어요? 그 황금을 캐러 다녔잖아요. 세계대전에 텐트를 막 주문했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텐트 치는 기지가 있었어. 그 기지가 없어가지고 기지들이 그래 많아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전쟁이 없어지니까 납품하려고 양껏 텐트를 만들었는데 힘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때 금광을 찾아댕긴 거지. 금맥을 찾아가지고 그 이동하면서 할 때 사람들이 저녁에 호프먹었어 뭐 치얼업 하면서 하다 보니까 쉽게 그냥 쭉쭉 만져가 제 돈 해가지고 이게 비도 방수도 잘 떼고 말이야 이거 괜찮으니까 해서 그걸 쭉쭉 찢어가지고 만든 게 리바이스의 시작이야. 리바이스 그것도 독일계 유대인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걸 만들어 오면서 이거 내 거다 해서 표시하기 있는 게 뭔가면 말발급에 말에다가 이거 짓는 걸 가지고 청바지 뒤에다가 찍 찢은 거 아니에요. 그걸 찢어가지고 입어서 그걸 들고 산으로 광으로 하면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그 아주 계곡들 있잖아요. 그 비 한 번 오게 되면 딱 없어지고 하는데 거길 가서 어린아이들을 앉혀놓고 이제 금광 캐러 이제 갔다 오잖아. 그런데 비가 한 번 오게 되면 거기 완전 싹쓸이 한다 했잖아요. 가보니 완전히 싹쓸이 해가지고 내 아이가 없어진 거야. 그 아이 이름이 클라멘타인이야.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추모곡을 부른 거야. 이렇게 노네 카버팅 for my no 델트 마이너 포리 마이너 애니스토터 클라멘타인. 그게 사실은 추모곡이야. 그런데 우리는 소풍 가서 넓고 넓은 바닷가에 이 지랄을 하고 앉았었던 거예요. 그 역사가 쉽게 푸는 인문학 특강 재밌으시죠? 네. 이런 걸로 우리가 문화를 모여줘야 된다는 게. 그래서 거기에 돌고
실제로 그 거짓말 1492년대 이게 모래가 다 땅이다 하는데 거기서 금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근본이 제도 아니에요. 금이고 현금이다. 지금도 한 돈당 18만 9천 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의 금맥 비주심을 통해서 캘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닐 암스트롱, 이거 뭐 젊은 때 사진이니까 그런데 그 비전 하나, 이게 누구의 비전으로? 존 F 케네디의 비전 아니에요. 존 F 케네디는 러시아의 항공 우주 정책을 보고 난 다음 젊은이들에게 보이스 비 앰비셔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들이여 MBC 방송을 봐라로 착각을 해서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해서 도전과 개척 정신을 가지니까 그걸 보고 헷가닥간 사람이 있지. 그게 바로 빌 클린턴이지. 빌 클린턴이 해양소년단 시절, 우리 학교 다닐 땐 저 경주에 화랑연수원에 가가지고 학도호흡단들 훈련받고 했잖아요. 거길 이번에 어느 한 제네럴 송장군께서 다 모시고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그 화랑연수원 지나면 천마총이 있잖아요. 거길 가서 매일 백악관에 존 F 케네디가 젊은 아이들 보라서 야망을 가져라. 앞으로 우리 세상은 앞으로 1970년대가 오기 전에 60년대에 달나라를 정복한다. 그래서 케네디는 정책적으로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거야. 한 거는 마릴린 먼로하고 연애질 말고는 한 게 없어. 그런데 비전 제시를 잘해서 꿈과 희망을 줬다는 그 희망 하나로 존경받는 리더가 됐다는 거죠. 그걸 딱 보고 난 다음 클린턴은 뭐라고 했냐면 돌아오면서 자기가 결정을 하죠. 나도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 결정을 내놓고, 원래 색스폰도 잘 보고 딴따라도 잘하고 클린턴은 계부 밑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계부 밑에서 자라면서 누구에게? 자기 그 외할아버지가 멘토였어. 그래서 오늘 갔다 오자마자 그 아칸소 주니까 우리로 치게 되면 저 경상도 부산이니까 할아버지들하고 할배 부를까? 할배. 내가 딱 케네디 보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돌아섰다 하면서 와 그러노 했더니 내 대통령 될라 카요. 미친나 하니까 진짜라니까 나 대통령 됩니다 할배. 야가 돌아났다 하니까 내가 대통령 된다 카있다 하니까 니 뭐 보고요? 할머니 보고도 나 대통령 될 겁니다 하니까 와 딱 서서 연설하는 데가 완전 돌아프겠다라고. 나 딱 그때 딱 삐를 받아봤다고. 나도 대통령 돼가지고 딱 젊은이들 모아가지고 연설을 하겠다고 딱 모으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현명했던 게, 어머니는 간호부 출신이에요.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게 린턴아 하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성이 크리고 이름이 린턴이니까. 뭐 다른 데서는 빌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는데 나는 내 식으로 부르는 거니까, 왜 쉽게 푸는 인문학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생방송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 린턴아, 그러면 네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번 얘기해봐라 했더니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딱 노는 거 같답니까? 첫 번째가 중요한 거 보더니 인조이입니다. 뭐 인조이가 중요하다고? 그럼 두 번째는 하니까 노는 게 중요하고, 다음은 뭐 우리 고생하는 우리 엄마 중요하죠. 우리 엄마 하니까 그럼 그 엄마가 뭐 가족.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하니까 우리 안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일단 건강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 거야. 그럼 건강. 그럼 네 번째 중요한 거 보니까 건강하고 엄마 중요하고 또 놀락하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중요한 게 뭐가 했더니 먹고 살만 하면 남도 도와야 되고 또 내가 좀 뭐 돼야 되니까 자기 개발도 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은 했더니 그러면 뭐 남은 거 가지고 남들 돕지요. 그때 할아버지가 야야 니는 대통령 안 된대. 나한테 대통령 되다 하면 주둥이를 탁 뽀사뿐다. 와요 했더니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 했더니 국가에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인조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일치해 안 일치해? 일치 안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알베 혹시 요거를 뒤로 빼고 국가의 봉사를 앞으로 이거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 잔머리는 잘 굴리네. 그러면 대통령은 된다 하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래 맞다가도 내가 주지사부터 시다바리부터 하면서 너는 네 말대로만 하면 사기꾼 아니면 대통령 될 거다라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뻥을 잘 쳤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목표가 딱 인조이와
봉사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니까 무슨 사건이 터져요? 루인스키 사건이 딱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둬요. 가치 체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또 여고생 출신으로 갔던 사람이 있었지. 그게 누군가 하게 되면 힐러리 여사예요. 힐러리는 여고 때 꿈이 뭐였는가 하게 되면 나사에 가가지고 조종사가 되는 거야. 저 역량을 받아가지고 난 나사에 딱 방문했더니 조종사 된다 했더니 거기 수희 아저씨가 여자가 조종사 될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없다니까 왜 여자는 안 됩니까 하니까 맞아 나사 가서 물어봐라 딱 했어요. 그럼 여자는 왜 조종사가 안 됩니까? 자꾸 따진 거니까 자꾸 따지지 말고 임마. 그러면은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딱 했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세게 놀 수 있는 건 딱 하나다. 뭐 변호사 되면 된다. 법률가가 되라 해서. 그래서 법률 공부하다가 린턴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린턴이를 대통령 만드니까 힘을 더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마이라이프라는 클린턴의 책과 힐러리의 책을 본 전부 내용을 야매로 전환시켜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팩트를 근거로 해서 이런 거를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과 꿈을 어떻게 주느냐는 게. 다음에 이 그 제임스 쿡 같은 경우는 전 세계로서 마르코 폴로가 사실은 13세기에 가장 난 위대한 사람은 이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비아이 원조 아니에요. 전 세계 중국의 13세기에 우리나라 고려시대 말에 유럽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국가는 13세기의 선진국은 중국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쿠빌라이 칸을 찾아간 거죠. 그 몽골에 있는. 그걸 보고서 문화, 역사, 종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 땅이 있다. 이 나라가 무섭다. 그때는 헛소리라고 들었지. 그런데 본인이 직접 쓴 게 아니고 그 에스파냐에서 그때 잦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있을 때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썰을 풀기 시작한 거야. 왜? 15살에 중국 가가지고 여기는 마르코 폴로는 그 베네치아 상인의 아주 그 상단에 있는 자식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우리도 고려시대도 보면 조선시대 보게 되면 그 거상들이 있잖아요. 국가 왕들을 갖고 놀고 딜을 보고 하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중국으로 그 새로운 물자들을 그 검은 물자들을 얻기 위해서 보냈는데 거기에서 생활한 게 27년이야. 42살까지. 돌아와서 전쟁터에 가가지고 그 안에서 썰을 푸는 거를 걸 적어 놓은 거지. 그게 동방견문록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여기 있는 세클턴이라는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죠. 어니스트 세클턴은 이 탐험가 리더십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개척 리더십, 네트워크 리더십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죠. 왜 적합한 사람인가 하면 어니스트 세클턴은 여러분들이 이 세클턴의 리더십을 그리고 그게 100년, 103년 전이지 지금부터 103년 전에 선원 출신이에요. 선원 출신인데 딱 광고를 하나를 남극 탐험에 대한 걸 딱 보고 내가 가자마자 대표 사업자 하게 한 거야. 이거 내가 알아서 광고 낼게 해가지고 전봇대마다 사나이라면 한번 해볼 사람, 남극 세계 최초에 도전할 사람. 그런데 보수는 월급, 사대보험, 의료보험 안 된다. 잘 되게 되면 거기서 보수는 보장 못하지만 남자다운 일이다. 안락한 생활, 침실, 먹고 자는 거 보장 못한다. 바다 위에서 사는데 자문같이 자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번 이 가치에 도전해 볼 사람, 세상을 바꿔볼 사람,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한번 우리 함께 새로운 남극 탐험에 나설 사람, 이거를 모집했죠. 그때 모은 게 27명입니다. 27명의 대원들을 모아놓고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출발해놓고 가다가 한 150km를 남겨놓고 빙하가 무너지면서 얼음에 갇혀버립니다. 그걸 갇혀 있을 때 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원칙을 정합니다. 배에서 다 내려. 길은 막막합니다. 그 얼음 속에서 모든 짐, 카메라도 있었고, 카메라 기자도 있었고, 그냥 그 양아치들도 있었고, 구두 닦기도 있었고, 별 사람들이 닦았는데
다 모아가지고 1kg 짐으로 해가지고 완전 무장해서 행군을 해서 앞을고 나갑니다.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펭귄을 잡아먹습니다. 펭귄을 잡아먹을 때도 항상 잡아서 내일 먹을 걸 비축하지 말고 오늘 먹을 것만 해라. 비축이 늘어나가면 희망이 없어진다라고 딱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처럼 살아라. 앞을 향해 가다가 도저히 100일이 지나도 견딜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자신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데 행군을 딱 하는데 텐트를 쳐야 되잖아요. 텐트를 치고 침낭을 해야 되는데 28명인데 제대로 된 거는 18개뿐이 없어. 그때 이 세클턴은 탐험대장으로서 각각의 보직을 다 내려줍니다. 역할들을. 멘토단들을 만든 거죠. 뭐 갱년기들은 갱년기 멘토단, 여행은 여행문화 멘토단, 이런 걸 만들듯이 일일이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없을 땐 네가 부대장을 하고 내가 없을 땐 네가 하고 원칙들을 하나씩 다 정해서 줍니다. 그 다음에 침낭을 딱 자게 되니까 고민이 생깁니다. 그때 제비뽑기를 딱 시킵니다. 전체를 모아놓고. 그때 양아치들이 얘기합니다. 18개 저 새끼들은 조작하고 있다. 자기네들은 상급 대원들은 좋은 거 쓰고 하부 대원들은 나쁜 거 주려 한다면 조직이 슬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클턴은 아무 소리 않고 그대로 합니다. 진짜 조작을 합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그 침낭을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18개를 주고 상위에 10명은 옆에서 자게 만듭니다. 그런 행동을 하고 원칙을 정하고 나가는데 이건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리고 5명을 딱 자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뗏목을 타고 조지아 섬까지 가야 되겠다. 거기까지를 2000km예요. 그 뗏목에는 시속 100km로 달려야 되고 파도가 20m씩 치는 거예요. 갈 사람 없나? 갈 사람 없나? 그리고 갈 사람 없나 하면서 개겼던 5명들을 계속 쳐다봅니다. 갈 사람 없나? 갈 사람 없나? 갈 사람 없나? 갈 사람 없나? 그 꼴통 5명이 딱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걸로 갑니다. 이걸로 가면서 하부에서 만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한 달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를 버리고 부대장에게 떠나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인식시킵니다. 우리가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구조선을 못 만들면 저들은 우리 손으로 죽이는 거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100일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장은 세클턴이 내려주는 원칙대로 그대로 하나하나 행동에 나섭니다. 그 행동에 나서면서 아니야, 우리 대장은 반드시 돌아오니까 기다려, 참고 견디자. 매일매일 사람을 모아놓고 쪼크도 하고 유머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되면 오고 있을까 해서 그 파도 치는 바다를 바라봅니다. 이들은 그거를 계속 타면서 실패하다가 결국 조지아 섬에 도착합니다. 구조선을 데리고 딱 돌아올 때 세클턴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얘기는, 그 당시는 GPS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망원경으로 딱 봅니다. 제일 먼저 섬에 나와 있는 사람 숫자를 딱 셉니다. 그리고 내리자마자 딱 얘기합니다. 전부 서가지고 뒤로 번호 딱 합니다. 하나, 둘, 28 번호 끝. 아무도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들을 지켰던 거예요.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배가 파산되자마자 그 목표를 수정합니다. 남극을 발견하는 게 우리의 목표는 무사기환이다 합니다. 목표는 못 이뤄도 살아서 돌아오는 걸 1차 목표로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영국의 북극으로 출간한 스캇 대령이 있습니다. 11명의 상사들을 데리고 전문 해양요원을 데리고 가다가 똑같이 좌추에 부딪힙니다.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가 먼저. 결국 인육을 먹는 사태. 그들은 오늘은 누구를 잡아서 식량을 대비할 거라고 합니다. 결국 11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클턴은 전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실패에서 얻는 교훈의 리더십. 그 전에 캐나다의 스테판슨이라는 탐험가는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또 도전에 나섭니다.
1년 전에 도전에 나섰을 때, 얼음에 부딪혀 있을 때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명예를 위해서도 우리는 가야 된다, 반드시 가야 된다 해서 갑니다. 혼자서 살아서 돌아오고 성공합니다. 역사상 가장 형편없는 리더로 스테판스는 인정되지만, 실패했지만 그 탐험가의 리더십은 위대했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영상을 노 석세스 시스템에서 4분짜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내가 만약 세클턴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이노베이션, 네트워크의 혁명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조직이 와야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스테판스는 명예를 얻었지만 자신만 살아서 비난받는 리더가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리더가 있습니다. 바로 어니스트 세클턴입니다. 1914년, 지금부터 103년 전 28명의 남자들이 항해에 나섭니다. 이들이 목표는 세계 최초로 남극을 횡단하는 겁니다. 목적지를 150km 앞두고 결국 얼음에 갇힙니다. 이제 횡단이 아니고 무사귀환으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그 목숨을 책임져야 합니다. 배를 버리고 행군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길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추위, 바람, 이럴 때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보장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조직에 분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란은 그들이 불평하는 것에 반대의 결과로 조작을 했습니다. 세클턴의 목표는 자기를 믿고 다른 사람들을 살아서 돌려보낸 거였습니다. 이들은 1300마리의 펭귄을 잡아서 생계를 연명합니다. 절망 속에서 죽는 것보다는 굶어 죽는 게 더 낫다. 이게 목숨 걸고 도전하랍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조지아 섬으로 가자. 내가 반드시 구조선을 이끌고 오겠다. 2000km입니다. 작은 보트 하나에 시속 100km, 바람 20m 파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배가 침몰합니다. 살아 돌아가서 내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이유를 세상에 알리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들을 죽이는 것이다. 이들은 634일 만에 결국 솔선수범, 자기 확신, 팀 메시지.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시도하라.
여러분이 세컨탑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난파된 배의 선장이라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에서 실패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존에 필요한 리더십은, 탐험가의 리더십은 지금 도탄에 빠진 네트워크 리더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목표를 잊지 마라. 이들은 항상 살아도록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선수범하라. 세 번째, 낙관과 자기 확신을 가져라. 네 번째,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봐라. 다섯 번째, 팀 메시지, 팀워크를 강화하라. 여섯 번째, 서로를 존중하라. 일곱 번째, 쓸데없는 힘겨루기를 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어려움 속에서 함께 웃을 일을 찾아라. 아홉 번째, 적극적으로 시도하라. 열 번째,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저는 네트워크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100년 전 한 남자의 생존 리더십을 생각합니다. 조직을 이끌고, 가정을 이끌고, 팀을 이끄는 자라면,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는 자라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라면, 그들과 성공을 꿈꾸는 자라면, 그들에게 희망이 되려는 자라면, 진정 리더라면 이 10가지를 지키는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성공보다 더 위대한 실패입니다. 설령 최초의 목표 크라운 임페리얼 못 간다 할지라도, 최초의 목표 빅머니 프리타임이 안 된다 할지라도, 삶의 질을 높이는, 살아 움직이는, 함께 행동하는 그러한 조직이 목표였다면, 목표를 수정해서라도 네트워크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합니다. 이게 위대한 실패입니다. 여기서 실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실패를 통해서 만약에 이것을 얻는다면, 사람을 얻는다면, 팀을 얻는다면, 팔로워를 얻는다면, 조직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성공자보다 더 위대한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말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시작은 항상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 원하는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누구나 다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쌤이었습니다.